안녕하세요. 강남역 1번 출구 1번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상가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어떤 칼럼이겠어요? 누가 썼겠어요? 예, 당연히 제가 썼습니다. 이 칼럼을 소개해 드리게 된 것은 참 엄청난 실수 때문입니다. 오늘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고 오늘 어제 이제 글을 쓰다가 소파에 앉은 채 글을 쓰다가 그대로 잠이 제가 들었습니다.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제가 그 쓰던 거 뭐 몇 개 쓰고 있었던 거 다 써서 보냈는데 송고를 하고 나니까 오늘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그러면 이 칼럼을 가지고 제가 그냥 칼럼을 해설하는 그런 동영상 칼럼을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버리기 아까워서. 예. 그래서 이거 안 줄어지지? 다시요. 자, 그렇다면 제 얼굴을 확 줄인 다음에 예, 화면 보면서 그 칼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? 자, 뭐 이제 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최저임금이 오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하고 싶었던 만큼에 비해서는 적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이야기냐? 12월쯤 되면은 이제 제가 뭐 굉장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, 그러니까 아직은 최저임금이, 그러니까 아직은 2019년이 안 왔죠, 그죠? 근데 저는 현업에서 상가 투자뿐만 아니라 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, 프랜차이즈에 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, 우선 내년에 어떤 게 하나 크게 달라질 거냐면요. 어떤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직영점 매출 출점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이를테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없죠.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나요? 뭐 버거킹도 가맹점이 없고 이런데 그런 점포들이 인건비 영향이라든지 또는 경기 악화 이런 영향으로 자 매장 출점을 굉장히 적게 할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면서 또 업계에 있는 어떤 동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자,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버드대학교 경영학과 마이클 루카 교수 내용인데요. 이게 어, 지금 이제 조금 요거를 좀 이제 해설을 해드릴게요. 마이클 루카 교수가 경영대학 그 하버드 경영대학과 교수입니다. 하버드 경영학과 루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달러 오른다. 그럴 때 중간 정도 등급에 있는 식당이 약 14%가 폐점을 한다. 상위 등급에 있는 것들은 폐점 안 하고요. 예, 중간 등급들이 한다. 밑으로 가면 더 폐점 많이 한다. 근데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보통 김밥집 같은 경우가 매출의 20% 정도를 인건비를 이용합니다. 인건비로 지출합니다. 즉 그 20%가 한 적합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20%라는 것은 매출이 월 매출 기준으로요. 1,000만 원일 때도 20%고 뭐 5천만 원일 때도 20%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냥 한 중간값 정도로 했을 때 그렇다면 한 4, 5천만 원 중간값보다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. 한 4, 5천만 원 정도 김밥집일 때 20%가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 월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한 달 매출이 한 60, 70,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김밥집이다. 그런 경우는 아마 주인이 혼자서 영업을 한다면 인건비 비중이요. 20%면 2천만 원이면 400만 원이죠. 그러면 200만 원 받는 직원 2명 쓰고 끝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될 것입니다. 자,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. 월간 추정 손익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한쪽은 월 매출이 2천이고 한쪽은 5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. 원가율은 보통 김밥집 같은 경우가 원가율 한 40% 정도 됩니다. 원가율은 똑같겠죠. 근데 인건비는요. 1,000만 원 파는 곳은 20%를 잡아서 5천만 원 파는 곳은 20%를 잡아서 1,000만 원 하면 되는데 2천만 원 파는 곳은요. 20%에 20% 정도 더 써야 될 겁니다. 한 480만 원. 48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갈 것입니다. 그리고 뭐 수강비는 매출의 5% 정도. 그리고 기타 비용 뭐 세무기장료, 보험료 등등인데요. 네, 이거 한 50. 그리고 6천 파는 곳은 60, 5천 파는 곳은 60 이렇게 잡았습니다. 자, 지금 비용에서 인건비 빼지 않았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점주 손익은요. 인건비를 죄송합니다. 자기 인건비를 포함하고요. 그 다음에 임차료는 지급하기 전에 570만 원이죠.
보통 이 정도 되는 가게가 신도시 같은 데로 비유하자면요.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파는 김밥집이 월세가 보통 200에서 250 차이 정도 됩니다. 200만 원만 잡더라도 여기 점주는 한 달에 270만 원 정도 벌어가는 셈이죠. 그러니까 직원보다 크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 시설 투자하거나 또 간접비 같은 걸 또 좀 더 생각을 한다면 270만 원 버는 게 그게 정상적인 급여 수준은 아닌 소득 수준은 아닌 거죠, 그죠? 그러니까 거의 2천만 원 판다, 김밥집이 한 달에 2천만 원 판다 이러면은 한계치에 다다른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인건비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제 재밌는 현상이 빚어지는 게 인건비가 만약에 여기서 10% 정도 더 올라간다면 이제 여기 점주님은요 월 2천만 원 파는 점주님은 김밥집을 하는 것보다 남의 김밥집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입니다. 뭐 금전적인 이유를 떠나서 뭐 남의 가게 밑에 일하니까 그냥 속 편하다. 뭐 직원들 그만둘고 그 땜빵 뛸 걱정 없고 그건 별개로 하고요. 자 그러면 어찌 되느냐 5천만 원 파는 가게는요 만약에 5천만 원 파는 가게는 지금 현재대로 이야기하자면 점주가 월세를 차감하기 전에 1,700만 원 정도의 손익이 납니다. 여기 1,700만 원에서요 월세가 한 500만 원 정도 된다. 고 했을 때 줘도라도 1,000만 원, 한 1,200 가까이 돈을 벌죠. 그죠? 자,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곳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인건비가 한 올라간다. 그러면 그러더라도 월세 500 내고 1,200인데 한 200만 원, 뭐 200, 아니 100만 원 10%인 100만 원 올라간다 해도 점주 손익은 뭐 1,0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거죠. 큰 타격이 없죠. 이쪽 같은 경우는. 그죠?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2천만 원 파는 월 매출이 2천만 원인 김밥집이 문을 닫으면요.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김밥집이 월 매출이 5천만 원이고요.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월 매출 2천만 원짜리 김밥집이 있다면 이 김밥집 문을 닫으면요. 옆에 있는 5천만 원짜리 김밥집의 매출이 일부가 녹아 들어가겠죠. 한 25% 정도만 매출이 이전한다고 하더라도요. 5천만 원 파는 가게의 매출이 5,500만 원으로 상승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수치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. 이게 5,500만 원이 되는 순간 원가율은 2,200만 원이 될 것이고 인건비는 뭐 비슷하게 나갈 건데 어쨌든 20% 잡으면 1,100만 원인데 그죠? 거기서 10% 정도 상승했다 그러면 1,210만 원 되겠죠. 수강비도 뭐 조금 올라갈 것이고 나머지 비슷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손익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굉장히 입법 취지와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같은 경우 보면 그 자영업자도 어찌 됩니까?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게 됐죠. 그 자영업자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요. 그 건물주도 역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됩니다. 더 양극화가 되겠죠. 자, 요 밑에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가 병점에 보면은 병점에 편의점 참 많이 있습니다. 그죠? 김밥집으로 쭉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만만한 편의점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여기 편의점 표시해라 그랬더니 이 빨간색이 다 편의점이랍니다. 빨간 점 이게 다 편의점이에요. 요거 24 말고도 다 편의점입니다. 그 재미있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편의점들 있죠. 이렇게 지금 보면 어떤 비교냐면 이렇게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쑥 지나가는 도로 있죠. 또는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는 이렇게 관통되는 도로가 있다면 이와 같이요. 아무래도 이런 도로에서 유동 인구도 더 많고요. 유효 수요도 더 많습니다. 아이고. 왜 이런 자리가 더 좋냐, 이 관통도로를 낀 데가 더 좋냐 이야기는 생략할게요. 자, 그렇다면 이런 안쪽에 있는 상가에 지금 보면 CU 신한 스카이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특정 점포 이야기하기서 참 죄송하네요. 예. 요런 가게는 유효수에 뭡니까? 뭐 요 정도 요 정도 그죠? 예, 이렇게밖에 안 돼. 왜 관통도로가 좋다고 했었냐면 보세요. 여기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편의점 이용하러 안 오죠. 요 파란색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하러 올 것입니다. 그러면 이런 자리에 유효수의 범위가 세대수가 얼마나 되겠어요, 이런 데가. 요게 다 원룸인데 유일 컨설팅이라는 데가 있고 뭐 요렇게 있죠.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좀 더 보겠습니다.
이렇게 CU가 있는데 이거 다 해서 세대수 얼마 정도 될까요? 한 300세대 될까요? 지금 대충 보는 것들이 한 필지당 원룸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? 이게 한 몇 개만 샘플로 세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넉넉 잡아서 19개, 20개 정도 다 하더라도요. 필지가 몇 개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아슬아슬하네요. 한 10개 필지 10개 필지 좀 넘어간다 그러면 한 세대수가 300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300 만약에 이하이다 하면 이 편의점 매출이 130만 원, 1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. 이런 점포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. 어떤 이야기냐? 이 사람들은 이제 최저임금이 내년에 이제 8천 몇백 원으로 더 오르고 간접비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만원 수준으로 올라가면요. 이런 점포들 특히 뭐 제가 병점의 또 점포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이 세븐일레븐 자리가 북쪽에 보면 진안자이점이라고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마트24 병점 진안점이 있는데 이런 데 자리들이 보면 이렇게 볼게요. 세븐일레븐 요쪽에 있죠. 그죠? 그러면 이쪽 사거리 관통도로 좀 영향도 좀 덜 받고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보면 이게 안쪽에 원룸 많아 보입니까? 많은 것 같지만 조금 있다가 좀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GS15 경쟁점이 나오게 됩니다. 그죠? 보시면 여기 GS15 자리가 있죠. GS15는 어디 자리냐? GS15도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. GS15는 이쪽 원룸이 더 있고요. 이쪽에 화면 왼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담벼락 쪽이네요. 아파트 출입구가 없나 봅니다. 아 여기 쪽문 있다. 쪽문 그죠? 네. 그럼 이 아파트 출입구 쪽에 또 이 아파트는 출입구 쪽에 마트 슈퍼 같은 경쟁점이 여기 출입구 쪽에 여기 있죠. 그죠? 있을 것 같습니다. 없네. 여기 단지 여기 있다. 그죠? 없을 리가 있나. 제가 좌표를 잘못 찍었네. 여기 자이 하리마트라고 크게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. 여기서 어떤 게 더 강하고 뭐 어떤 게 더 입지가 약하다 뭐 거기까지 따지는 건 조금 쉽지가 않은데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기 세븐일레븐하고 GS15 경합인데 요 세븐일레븐의 유효 수요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되죠. 그죠? 한, 둘, 셋, 넷, 다, 몇 셋 안 됩니다. 한 10개 동 채 안 되는 것 같아요. 요 인접한 사람들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좀 나오면 여기 또 이마트24 있고. 그러니까 이렇게 끼어있는 점포들이, 한계에 있는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런 CU, 지난 사랑 정도 비슷하죠. 그죠? 그러면 유효수의 범위가 뭐, 요 정도밖에 더 되겠냐. 이거 좀 더 하자.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더 하겠냐. 그럼 이 점포들 다 문을 닫는다. 제가 뭐 면밀하게 조사한 것도 아니지만 문을 닫게 되면 이제 뭐 인접한 다시 이렇게 화성 진안점 같이 이렇게 센터에 있는 이런 가게들이 더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. 그죠?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할 때는요. 내년부터는 이거 분명히 굉장히 심화될 것입니다. 제가 그 내년에 앞두고 뭐 소매점도 매출 조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서 한계에 있는 점포들이 어떤 것일까 해보려고 했는데요. 엄두가 안 나서 못했습니다. 엄두가 안 나서 못했는데 이 원리는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상가 투자를 할 때 내년에 이 금리도 오르고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니까 상가 투자가 나빠지는 거냐? 대체적으로는 떨어지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. 그리고 또 내년도 경기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죠. 뭐 직영점, 점포 개발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점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더라도 상가 투자할 것이 없느냐? 그런 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요. 우리가 더 장사가 잘 되고 세입자 매출이 늘어난다. 그러면 금리 오른 만큼 세입자한테 월세를 전가시키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. 소매점도 영업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요. 그죠? 그 최저임금 올라가고 있고. 그럼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일입지 상가를 투자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 내년은 정말 그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자,
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인구 대비로 이야기하자면요. 자영업자 비율이 2배 이상 많은 국가입니다. 2배 가량 많은 국가입니다. 상가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가 정말 클 것입니다. 우리는 다닥다닥 붙어 있고 걸어오는 사람도 워낙 많기 때문에요. 미국에서 14%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에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